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이카에서 에콰도르에 지원한 침보라 소주 관계수로 건설 및 영농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콰도르는 국기에도 농업을 상징하는 노란색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농업이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중 침보라소는 에베레스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세계 최고봉으로 손꼽혔을 만큼 높은 산인 침보라소 산이 위치해 있는 주인데요. 이곳 고지대와 분지에서는 주로 양의 방목과 젖소 사육이 이루어지며 곡류와 감자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산 지형과 낙후된 농업 인프라로 인해 이곳의 농민들은 농업에 필요한 관계수로를 대부분 자연 강우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연 강우만으로는 농업용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특히 침보라산 하류부에서는 자연하천의 수로 손실로 인해 전체 가용 수량의 약 20% 정도만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하류부의 농민들은 절대적 물 부족으로 인해 만성 빈곤층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의 청년층이 침보라소를 떠나 다른 도시로 속속 이주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코이카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50만 불 규모로 1, 2차 침보라 소주 관계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실시된 1차 사업에서는 간선수로 건설을, 2차 사업에서는 지선수로 건설을 지원하였는데요. 특히 2차 사업에서는 수로 건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요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노후된 관계 시스템의 개선 및 영농기술센터 건립, 미소금융제도 운영 등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용수 보급률이 향상되고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침보라 소주 정부에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본 사업을 우수 모델화하여 침보라 소주 내 타 지역에도 확산하며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본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촌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현장 중심적 사업 수행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는 설계, 시공,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성공적으로 진행된 에콰도르 사업에서 코이카는 무엇보다 이러한 현장 중심적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문성 있는 현지 업체와 기구,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 알맞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죠. 예를 들어 관계수로 설계를 현지에 있는 업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 현재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또 시공 역시 현지 업체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지 보수 문제도 용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 전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험이 풍부한 현지 NGO를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영농교육 또한 현지 사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영농 지식과 미소금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 현지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적절한 자문을 얻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미소금융제도의 경우 비슷한 조건의 다른 개도국에서 많은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초기 여신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설립된 소액금융센터는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입 회원 수는 223명으로 목표 대비 57%를 초과 달성하였고 당초 사업지 외의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까지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대출한 돈을 주로 종자나 가축, 스프링클러 구입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대출받은 돈으로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대출을 통해 가능해진 생산활동이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 및 현지 농민들의 높은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성공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친보라서 주정부는 열악한 재정 및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수원국 분담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업을 통해 마련된 영농기술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도 다짐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주정부에서는 현재 영농기술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부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운영 예산 또한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자립을 위한 기반이 차근차근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공 요인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수한 사업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환경에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어 농촌 주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개발 문제 해결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실제로 주정부는 동일한 시스템을 친보라 수준 내의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기술센터와 소액금융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도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소외자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에콰도르 영농기술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성과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여기서 좀 더 보완할 만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종료평가를 실시한 평가팀에서는 1, 2차 사업을 통합해서 기획했다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 초기 지연되었던 관계수로 시공이 완료된 후 영농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사업 효과성을 더욱더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 언급하였죠. 또한 친보라서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 발맞추어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면 보다 큰 성과 확산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에콰도르 친보라소주 관계수로 건설 및 영농기술 지원사업 평가 사례가 들려주는 교훈과 시사점이었습니다. 코이카는 에콰도르 외에도 전 세계의 많은 농업기관 국가들의 기술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경험과 새롭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코이카의 지원 사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응원 부탁드립니다.